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매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시세의 몇 %로 공시가를 적용할지를 놓고 매년 논란이 벌어지죠.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한 데 대해서도 찬반이 거센데 공시가 논란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국책사업팀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세금을 매기는 중요한 기준이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초연금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잣대가 됩니다. 국민들 모두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정부가 올해와 같이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기준 69%. 네. 정택수 부장님, 네. 정부는 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전임 정부에서는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예. 공시가격이 최대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이 전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당 의원인 김은혜 의원님께서 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바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법안이 현재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서 음. 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시가 전 정부 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높이는 법을 없애고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법을 여당이 발의를 했는데 여야가 지금 제대로 논의가 안 돼서 국회에 지금 그게 걸려 있다. 네.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동결을 했다. 동결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세금과 가장 밀접한데 조성규 박사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금이 좀 줄게 됩니까? 아니면 늘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세 부담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의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세력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척하는 수단으로서 사실은 하나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보게 되면 변동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 자체가 정확하게 공시가격의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측면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시세만을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그 시세 속에서 또 그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공시가격 자체를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90%, 즉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 가격에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세부담은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다음 현실화율이 올라가니까. 현실화율이 올라가니까. 예, 올라가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많은 어떤 세부담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많은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보유에 따른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현실화율 로드맵을 갖다가 이제 폐기하려고. 폐지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뭐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정부 하에서 하나의 새로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또 대비되고 충돌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이 부분이 동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그 올해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 변동 부분만 시세 부분만 반영되는 그런 결과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 자체의 로드맵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2023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네. 세 부담이 당초 로드맵이 있던 시절과는 달리 굉장히 그 3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주택을 가진 분들한테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부동산 가격 변화만큼만 보유세가 이제 바뀐다 그런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똑같이 유지하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달라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좀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할 텐데 혹시 정택수 부장님 좀 주요 네네네. 지역별로 조금 부담이
많이 늘어난 데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죠? 어떻게 달라지는 것으로 좀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경실련에서 네. 자체적으로 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현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약 69% 정도에 달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식 시세 반영률이 69%. 아파트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0%. 아파트가? 네. 오. 올해의 경우에는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인데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작년보다 올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많이 냈다. 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별로 25개 그 서울 구별로 네.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에 한 개씩을 선정을 해서 예. 어떤 아파트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가장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가를 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해보았는데요. 예. 강동, 송파, 서초 등 비교적 집값이 높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예. 도봉, 금천, 강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강동, 송파, 서초 시세 반영률이 좀 더 올라가는 곳은 작년보다 올해 세금을 더 많이 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냈다. 예? 예. 그러니까 집값 변동을 차치하고 상대적인 세금 부담액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그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세 반영률이 정부가 얘기한 아파트 경우에 평균 69%라고 했는데 네. 경실련 조사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좀 제대로 조사돼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집집마다 지역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세 반영률이 조금 다르다. 혹시 이 시세 반영률 정부 발표와 네. 경실련 조사에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네, 그렇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제 거래된 부분들의 시세를 어느 정도 이 공시 가격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대단히 이제 어려움을 사실은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전체적인 시세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든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세로 또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실제 또 거래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버블 세번 지역을 갖다가 우리 발표한 적도 있고 하는데 네. 부동산 거래에서 버블이 끼었을 때 버블 끼었다는 그런 어떤 거래의 현상 자체도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은 그대로를 그대로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항상 이 감정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시세를 파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실제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변동 상황이나 시장 상황 그리고 해당되는 부동산의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 반영률 부분들을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과정에서 조금 아마 한국 부동산원이나 우리 경실련 쪽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 반영률 그 요소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그거 말고요. 올해 통계를 했잖아요. 이제 공시가격 내년 적용 그렇죠, 통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네. 내년에 세금이 어떻게 늘어날 건지는 어때요? 그렇죠. 지역별로 그 어떻게 달라요? 부분은 지금 이제 내년에 물세금. 서울 전체로 보면은 한 20-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30%? 그리고 올해에 그 부과된 보유세가? 보유세 부분에 대한 그 전체 금액보다 아마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아마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면은 내년에 적용되는 것들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유세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지금 반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지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단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한 21%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또 반포 쪽에 있는 또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반포레면, 예, 그렇죠. 그다음에 송파구 잠실 주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재건축 이슈가 많아가지고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네. 거기 경우에는 한 25%. 또 그런가 하면은 강남구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한 19%, 약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 예, 지금 상황도 네, 지역별로 부동산 아파트별로 네네.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대로 만약에 내년에 세금이 나온다면 정태수 부장님께 좀 묻고 싶은데 네. 그분들은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올해보다 한 20-30% 보유세를 더 낸다. 네, 네. 큰 부담이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좀 한 가지 중요한 전제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가진 자가 많이 세금을 내고 덜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덜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만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부가 자기의 정책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마음대로 줄였다, 낮췄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기준을 마구 바꿔버린다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금을 내는 기준만큼은 시세대로 제대로 평가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나 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일 세금을 너무 과중하게 부담해야 하는 바람에 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세금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 두고 네. 세법을 개정을 해서 세금 부과 비율을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율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즉 정부에서 개입해서 공시가격을 주물럭주물럭 거릴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정택수 부장은 이제 세금을 매기는 중요한 기준이 공시가격이니까 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주물럭주물럭 하지 말고 그렇죠. 그에 따라 세금이 오를 것 같으면 세율 조정을 하자 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정부가 얘기한 대로 폐기한 게 문정부 시대에 만들어 놓은 공시가 현실화 중장기 계획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시세의 평균 90%까지 올린다는 걸 이제 폐기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었다고 이 정부는 주장한 거잖아요. 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네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부분에서 이 공시 가격을 어떤 변동을 시키거나 그쪽에 어떤 그 현실화율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세율을 통해서 또 부동산 관련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또는 변동 원인으로 삼는 것이 하자는 방향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람직하다. 이쪽은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시 가격 부분에 대한 현실화율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자체는 뭐냐면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매년 상승률 자체를 가파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은퇴자라든지 네. 또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고령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납세를 할 만한 현금 보유가 적도록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는 해당 지역의 고향으로서 강남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분들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지나치게 사실은 그 현실화율에 의해서 세금 부담을 많이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조세와 관련해서 응능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 조금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정부들이 변화가 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률 자체가 지금 OECD 회원국 37개국인가 38개국 중에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률이요? 네, 보유세만 가지고 보유세만 거래세까지 할 경우에 있어서는 넘버 원이라고 정말 확실한 어떤 1등의 자리를 지금 차지한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률 자체가 2021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 공시가격 부분을
손을 대고 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과세 부분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을 때는 세율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부동산 정책에 지나치게 공시가격이나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기준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고 국민의 부담 차원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현재 우선 공시가 현실화 계획 로드맵을 이제 폐지하기로 하고 지금 현실화를 동결하는 약간 동결하는 거는 법을 고치기 전에 임시 방편인데 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계속 동결 갈 수는 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정부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나요? 이 정부는? 네,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보건대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어떻게 해서든지 폐기하기 위해서 폐지하기 위해서. 네, 네. 그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아울러서 예. 또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예. 정부가 현재 종부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움직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음.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와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침들이 처리가 되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기준으로 더욱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기술주행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만약에 로드맵을 지금 일단 중단을 시키고 현재는 현실화율을 동결했는데 그럼 폐지하겠다. 실제 한덕수 총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폐지하면 자 했다고 네.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지금 현재 대안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정부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부분을 일단은 이제 3년째 지금 동결시키고 동결하고 있는 있는데, 한 상태에서 현실화율을? 예. 지금 이번에 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제 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예, 산정 그래서 체계 지금 합리화 그 방안. 앞으로 방향성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아마 그 과도기까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공시가격 안을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보게 되면 전체적인 쪽에 있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든지 혹은 또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든지 이런 것 쪽에 그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가격의 수준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 검토 지역이라고 일단 정해가지고 예. 그 지역으로 선정된 데에서는 다른 쪽보다 이런 공시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절차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 로드맵 현실화율 로드맵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심층 검토 지역으로 해가지고 균형감 있게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어떤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은 지금 마련해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시 가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네네. 정한다 그러는데 늘 떠나지 않은 의원이 그렇습니다. 현재 동결 상태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 반영률이 69%거든요. 예를 들면 1억이면 6,900만 원으로 이제 공시가격을 정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한다고 하는데 로드맵이 없을 경우에 그 시가와 지금 현실화율의 차이 31%가 되네요. 이 차이는 합당한 겁니까? 결코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이 네. 69%는 합당하지 않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만큼은 정확하게 시세대로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시세대로. 다만, 네, 뭐 어느 정도 변동성 등등을 감안해서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0% 현실화율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 말했던 시세 수준으로 최대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의 취지만큼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이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것만큼은 법률로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즉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당장 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 번의 시세 반영률을 제고하고 세법 개정을 추진을 했다면 이런 반발에 부딪히지 않고 공시가격 관련 문제들을 정상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택수 부장님은 시세 반영률 아파트 기준으로 한 80% 정도로 올려서 뭔가 조금 적정하게 올려서 나중에 세율 조정하자고 했는데 뭐 올리는 기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한 번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들의 저항이 많았던 때가 2020년, 2021년이었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공시가 현실화율이 한 70% 언저리였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이 조세 그렇죠. 저항이 있었어요. 네,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9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야 70%도 이런데 90%가 하려면 얼마나 될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경실련 주장이 이제 80% 정도로 올려서 세율을 물론 조정하자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네, 아주 그게 중요한 있는 부분이죠. 거예요? 네. 어찌됐든 80%로 올리자는 혹시 안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막 감정 평가 쪽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 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전제는 뭐냐면 실거래가 부분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어떤 자료다라는 것을 갖다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 자체가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행태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동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실거래에 대해서도 이 가격 자체가 옳지 못하고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실거래가 부분을 지나치게 비중을 아까 뭐 80%나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저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그 쪽에 감정 평가를 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가치, 실제 거래되는 가치를 갖다 존중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조금 낮추고 대신 그 가격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수정할 수 있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통계학적인 어떤 과학적 분석을 거친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좀 하자.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서 나와 있는 적정 가격이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적정 가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지금 불명확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새롭게 정립하는 부분도 단순히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네.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왜 계속 이렇게 시세 반영률을 확실하게 고치지 않고 동결하는 임시 방편만 쓰는 이유를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가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도 의견차가 있지만 현실화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실거래가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실거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평균 69%를 얘기했는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공시지가도 있는데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금 돼 있죠? 네, 저희 경실련에서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2024년 기준 공시 가격 시세 반영률은 65%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35%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5%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시 가격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공시 지가의 경우에는 빌딩, 상가 등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빌딩,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어떤 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부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예. 그런 분들께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로 인해서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경실련이 조사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고작 35%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그래서 65.5%. 65.5%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경실련이 조사한 것과 정부 발표는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크죠.
누굴 말을 믿어야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사실은 지금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계를 사실은 신뢰를 해야 되는데 통계. 그동안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된 뭐 누락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공감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현재 여기 있어서도 65.5%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상가나 건물 쪽의 어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고 보완할 단속대가 좀 필요가 잘 있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논의 속에는 국민들이 어떤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이의 신청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 가격, 그 산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이런 없다. 이야기들을 많이 갖거든요. 객관성을 우리가 담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력이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왔다시피 정확성이나 그런 것 못지않게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보면 이의 신청을 갖다가 그다지 수용하는 경우들이 퍼센테이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청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현실화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입 여부만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아쉬운 점은 해소가 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논의가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시가 현실화율을 몇 %로 할 것인가 논란도 엄청 큰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통일도 쉽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정택수 부장님께 듣고 싶은 게 공시가격 자체 조사는 또 믿음이 약하다. 그 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어요? 집값 조사에 대한 부분 공시.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시세 반영률을 발표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시세를 산정을 했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까지 최종적으로 산출을 했다라는 산식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조사했는지.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깜깜이 조사로서 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조사했고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논란만 드러날 뿐인 거고요. 막상 내 집의 그 가격과 대충 우리 집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집집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엄연히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놔둠으로써 결국에 정부 정책의 신뢰도만 까먹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관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 부동산 가격 조사. 그런 다음에 또 현실화율은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네요. 국토교통부 맞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균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정택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국책사업팀 부장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